안녕하세요. 짤토리입니다. 자, 31기 라방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아직까지 좀 찜찜합니다. 물론 우리가 어떤 깔끔한 완벽한 마무리를 기대했던 거는 아니에요. 우리가 기대하고 있던 그런 대답이 나오지 않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으로 보기는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찜찜할까?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라방 때도 느꼈던 그런 느낌이긴 한데 뭔가 사과를 하러 나온 그런 사람의 태도가 아니고 뭔가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개과천선을 하겠다. 이런 느낌이 아니고 뭔가 기싸움을 하러 나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좀 찜찜한 기분이 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옥수는 과연 누구하고 기싸움을 하고 있을까? 첫 번째로는 순자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 순자하고는 아직까지도 기싸움을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시청자들하고 기싸움을 하고 있는 것 같다. 물론 이거는 제 느낌입니다. 그렇지만은 이거는 저만의 느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많은 분들이 그런 느낌을 느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찜찜한 기분이 남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옥순이 보여준 그 사과의 방식과 해명 과정이 시청자들이 기대하는 반성, 공감 이런 것보다는 자기 방어, 방어 기제죠. 그리고 억울함 해소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느낌을 느끼는 게 아닐까. 일단 옥순이 보여준 스탠스는 한결 같습니다. 본인이 가해자이면서도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라는 느낌. 그러니까 옥순이 얘기를 하잖아요. 본인이 카톡으로 순자한테 사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과를 거부당했다. 사과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오히려 피해자의 느낌이다. 그런 느낌이에요. 이거는 곧 순자와의 기싸움. 옥순이 분명히 순자한테 미안하다는 말은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방송 전에 사과를 했으나 연락을 받지 못했다. 그러니까 순자의 대답을 듣지 못했다. 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물론 순자가 거기에 대한 대답을 했습니다. 걸스토크라는 단톡방을 만들어서 그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경수랑 잘 지내냐? 그러니까 이게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고 약간 비아냥대듯이 조롱하듯이 그렇게 물어본 느낌을 받았고 그래서 순자가 방을 탈퇴했다고 했어요. 물론 그것 때문에 탈퇴를 한 건 아니지만은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한 거죠. 영숙하고 옥순 이 두 사람이 그 방송이 5회차, 6회차가 들어들면서 이제 본격적인 왕따, 뒷담화, 그리고 투명 인간놀이 이제 이런 장면들이 나오면서 이제 비난이 커졌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사과를 했고 카톡으로. 그런데 이미 시간은 지나갔다. 타이밍이 지나갔다라는 거죠. 사과를 할 시간은 얼마든지 있었는데 그동안은 거기에 대해서 그 어떤 얘기도 없었다가 사과도 안 하다가 논란이 되니까 그때서야 사과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순자는 어떤 얘기를 하는지 알림만 받아본 상태에서 내용은 확인하지 않고 그냥 방을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옥순이 또 그런 얘기도 했어요. 순자가 사과를 안 받아주더라도 지속적으로 자기가 노력을 해서 뭔가 분위기 좋은 기수의 모습을 보여주겠다. 포커스가 틀어지고 있죠. 순자에 대한 사과, 순자에 대한 용서 이제 그런 것들이 1차적인 목적이 돼야 되는데 순자가 사과를 안 받더라도 나는 어떻게든 혼자서 노력을 해서 최종 목적은 우리 기수 분위기 좋게 잘 지내는 거. 그러니까 순자한테 용서를 빌고 사과를 하고 이게 1차적인 목적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청자들이 봤을 때 잘못을 저지른 가해자 옥순이 진심으로 고개를 숙이기보다는 나는 사과를 했는데 순자가 안 받아주는 거다. 그런 화해가 안 된 그 원인을 순자한테 떠넘기는 겁니다. 그리고 옥순이 처음에 뭐라고 했냐고 하면은 언니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다. 오해라고 표현을 했어요. 분명히 본인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본인도 알고 있고 다른 사람들도 많이 알고 있고 가장 중요한 거는 본인이 알고 있다라는 거 순자도 알고 있고 그런데 오해가 있는 것 같다. 마치 자기는 어떤 그런 나쁜 의도가 없었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상처받게 했다면 미안하다. 뭔가 조건적인 것들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내가 면피를 하겠다. 이런 느낌이 너무나도 강했다라는 거죠. 결국은 라방용 보여주기 식이었다. 사과 자체가. 그리고 중요한 거는 옥수는 그 라방에서 순자에 대한 어떤 사과보다도 본인을 둘러싼 그런 개인적인 루머들, 개명이라든지 퇴사라든지 뭐 흡연, 취집, 임신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해명을 하고 부인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어요. 사실 이런 것들은 말 그대로 루머고 그렇게 중요한 포인트는 아니에요. 순자하고 관계를 개선함에 있어서 전혀 중요한 포인트는 아닌데 본인이 그렇게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순자가 사과를 받아주지 않았다. 딱 거기까지만 이야기를 하고 다른 얘기를 했다라는 거는 이제 그 책임을 순자한테 전가를 하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다라는 거죠. 미안하다는 말을 그렇게 하기 힘든가?
미안하게 생각한다. 순자 언니 미안해.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사과의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불러야죠. 순자 언니. 언니라는 얘기는 처음 들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옥순이 눈물을 보였습니다. 왜 울었는지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본인이 전혀 울 상황도 아니었고, 보면은 가해자들이 눈물을 짜냈거든요. 영숙도 그렇고 옥순도 그렇고 본인들은 울 상황이 아니고 그냥 잘못을 빌고 사과하고 고개 숙여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오히려 뭔가 연민을 유발하기 위해서, 동정심을 유발하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것 같은 모습들을 보여줬고, 그 모습이 순자에 대한 미안함 때문이 아니고 뭔가 본인이 억울하다, 그러니까 뭐 회사를 그만둔 게 취직을 하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영호랑 헤어졌다. 자, 그런데 진짜로 헤어졌는지에 대한 논란이 지금 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억울하다는 듯이 눈물을 흘리면서 막 울어요. 그러니까 순자에 대해서 미안하다는 그런 사과의 말을 전할 때, 사실 사과의 말을 전한 건 아니고 약간 유치의 이탈 화법이거든요. 뭐뭐 했다면 미안하게 생각을 한다. 그렇게 순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굉장히 명확하고 담백하고 짧게 이야기를 합니다. 구체적이지도 않아요. 본인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 순자한테 어떤 나쁜 짓을 하고 잘못을 하고 어떤 점을 뉘우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없고 그냥 뭉뚱그려서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본인이 입장을 표명하지 않겠다. 본인의 입장에 대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저 눈물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억울하다 나는. 그리고 동정심을 받고 싶은 그런 모습들이 보였고, 이제 그만 얘기했으면 좋겠다. 이것들은 나 헤어졌으니까, 인터넷상에 떠돌고 있는 것들은 모두 다 루머니까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말고 이제 나를 잊어달라, 그런 얘기를 하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사과를 하기 위해서 노력했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거고, 결국은 면피성, 나는 라방에서 사과를 했다, 그리고 나도 어떻게 보면은 피해자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 이런 느낌이 너무나도 강했기 때문에 시청자들이 라방을 보고 나서 기분이 찝찝했던 거예요. 자, 그리고 옥순이 진짜로 영호랑 헤어졌나, 여기에 대한 의구심이 많이 들고 있고 의심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방송이 나가고 나서 두 사람이 비슷한 아이디를 공유를 하면서 서로 팔로우를 했고, 그리고 논란이 일자 얼마 후에 언팔을 했어요. 본인은 체커가 되고 나서 나가서 조금밖에 안 만났다, 만난 지 얼마 안 돼서 헤어졌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물론 그 기간이 얼마인지 뭐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게 맞다 틀리다 얘기를 할 수 없지만은 뭔가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아무도 묻지 않았어요. 영호가 왜 안 나왔는지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알았는지 영호가 오늘 야간 진료,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밤 12시, 새벽 1시에 그때 문을 여는 치과를 보지를 못했어요. 밤 12시 넘어서 충치 치료하고 임플란트하고 그렇게 하나요? 제가 그런 거는 처음 들었기 때문에, 어떤 무슨 대학병원 응급실도 아니고, 그래서 너무나 측근들만 알 수 있는 그런 사실들을 얘기를 했다라는 거고, 그리고 본인과 영호의 보여지지 않은 숨겨진 러브스토리, 그게 안 나와서 몹시 아쉽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보통 헤어지면은 과거에 내가 그 사람하고 얼마나 좋았든 얼마나 잘 지냈든 그거는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이미 헤어져서 남남이 됐다라는 게 중요한 거고, 헤어진 남자친구와의 추억을 저렇게까지 애잔하게 그걸 안 보여줘서 너무나 서운했다, 아쉬웠다, 이렇게 말하는 게 이해가 안 됐죠. 아직까지도 뭔가 끝나지 않은 느낌. 저는 저 얘기를 들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아, 형커구나, 형커가 아니고는 저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영호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잠깐 멈칫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영호 이야기를 할 때 갑자기 눈물을 흘렸거든요. 그래서 뭔가 저렇게 눈물을 흘린 거는 연민에 호소하는, 감정에 호소하는 그런 방법으로 보였고, 그런 상황에서 저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떨어졌다라는 거죠. 물론 저런 걸 가지고 거짓말을 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당연히 헤어졌으니까 헤어졌다고 얘기를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다만 헤어진 연인을 대하는 태도가 너무나도 펑커 같은 느낌을 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진짜 헤어진 게 맞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어쨌든 옥순이 분명히 본인이 순자한테 따로 연락을 하지 않은 거, 입장문을 표명하지 않은 거는 오히려 입장을 표현하는 게, 본인이 입장문을 내는 게 순자한테 오히려 해를 가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고, 만나서 이야기를 해야겠다, 그래서 만나서 얼굴 보고 이야기를 할 때까지는 내가 잠잠하게 있어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라방 나오기 전까지 그 어떤
이런 방구도 없었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 자, 그렇다면은 이제 라방에 나왔잖아요. 본인이 얘기한 대로. 그러면 진짜 제대로 된 사과를 해야 되는데 누가 보더라도 사과를 했다라고 느껴지지 않았고 변명하는 느낌. 본인이 조금 더 억울하다라고 호소를 하는 느낌. 순자가 내 사과를 받아주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느낌. 그러니까 모든 게 순자 탓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이 있었어요. 물론 순자가 그것까지 어느 정도 예상을 해서 편지를 써온 거는 같았어요. 그리고 순자가 지켜보고 있다가 진실규명이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잘못된 거를 바로잡는 그런 얘기들을 했거든요. 우리는 화해하지 않았고 옥순이 일방적으로 입장 표명을 하는 거는 오히려 순자한테 해가 되는 행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막상 본인들이 순자한테 사과하는 방식 자체가 너무나도 일방적이었다. 카톡으로 뭐라고 보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미안하다고 그런 식의 문자를 보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변명으로 들렸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뒤풀이 가서 순자랑 경수가 빠진 상태로 뒤풀이를 했고 거기에서 찍은 사진을 물론 상철이에 올리긴 했지만은 상철이에 올렸고 누가 보더라도 순자한테 사과를 했다라고 느껴지지 않았고 그리고 전반적인 분위기가 딱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순자만 가만히 있으면 된다. 순자만 참으면 된다. 전반적인 분위기가 그랬고 어떤 특정인이 지금 정숙이라는 말도 있는데 정숙이 왜 분위기 망치게 그런 얘기를 하느냐 그런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그거를 얘기한 사람은 한 사람이겠지만은 그런 생각을 한 사람은 한 사람이 아니다. 제가 봤을 때는 여러 사람이 거의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방관을 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옥순이 저렇게 하지 않았으면 그런 일도 없었겠죠. 그래서 원흉은 옥순이다. 물론 영숙의 그 카톡 멘탈은 괜찮아? 처음에 저는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정말 충격적이었고 화가 났지만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영숙에 대해서는 화도 나지 않아요. 항상 핀트가 어긋나 있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하고 행동들을 하기 때문에 이제는 그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놀랍지가 않다. 어쨌든 지금 미방분이 풀리지 않은 상황에서 순자가 저렇게 리액션을 보이니까 오히려 순자 보고 예민하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은근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 상황에서 그 어떤 누가 저렇게까지 버틸 수 있었을까? 저는 순자가 약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순자가 강했기 때문에 저 상황을 이겨낸 거고 라방에서 저렇게 받아칠 수 있었던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순자가 강하지 않은 사람이었다. 약한 사람이었다. 그러면은 라방에서 오히려 눈물을 흘리면서 얼버무리면서 끝났을 거예요. 제대로 말 한마디 못하고 그대로 당했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순자가 강했기 때문에 이 모든 상황을 그래도 어느 정도는 밝힐 수 있었다. 물론 그 옆에서 같이 분노해준 경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었던 것 같고 저럴 거면은 저는 옥순이 라방을 안 나오는 게 나을 뻔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본인이 분명히 얼굴 보고 사과하러 나왔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사과를 하지 않았다라는 거. 말만 사과를 했지 진심으로 사과를 하는 그런 느낌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오히려 사과를 하는데 순자가 더 기분 나빠하고 경수가 더 열받아 했어요. 사과를 하면 할수록 더 열받아 했다라는 거는 당사자들이 느끼기에 그게 사과로 들리지 않고 변명으로 들리고 오히려 순자를 사과를 받아주지 않은 그런 나쁜 사람으로 만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결국 그 당사자 순자와 경수가 빡이 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과연 우리가 어디까지 믿고 어디까지 믿을 수가 없는지 이제는 판단도 힘들어진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것 같고 더 이상의 사과는 이제 무의미하다. 이제는 서로가 서로를 잊고 그냥 악몽을 꿨다. 그냥 인생에서 한 가지를 더 배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잊어버리는 수밖에는 없을 것 같아요. 더 이상 진실된 사과가 오고 가고 그럴 것 같지도 않고 변명하기에 급급한 비난을 피하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만 사용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끝났으니까 더 이상 그렇게 사과하는 척도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은 그렇게 앞으로 뉘우치면서 반성하면서 배우면서 살아가겠다고 했는데 제발 어느 정도는 그게 실천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빌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